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이 시간엔 미디어 파사드, 연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시각화, 영상화, 멀티미디어적 스크린 시공간 연출 기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 연출 사례 연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 적은 두 번 있었습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작품 석조전 빛의 옷을 입다, 2016년 석조전 낭만을 상상하다 두 작품 뿐이고요. 이 시간에는 덕수궁과 경복궁에서 진행된 미디어 파사드 연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미디어 파사드와 실제 라이브 퍼포먼스를 융합한 대표적 사례인 2016년의 석조전 낭만을 상상하다를 공유하면서 연출 기법적인 부분들, 비주얼 리터러시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런 측면들 살펴보고 나서 2015년 석조전 빛의 옷을 입다 축약본 한번 확인하시고 경복궁 흥내문 미디어 파사드를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문화가 있는 날 3일 동안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매달 진행되었습니다. 덕수궁 개장일에 최대 입장객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어두워져야 시작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미리 일찍 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람객들 입장 전 풍경이고요. 입장하기 전에 긴 줄이 서 있죠. 때로는 덕수궁 정문 밖으로까지 줄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 이벤트가 진행될 때는 촬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객석 안으로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들이 주변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석조전 앞 뜰 안의 좌석에서 관람하는 것, 그런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시선하고 입장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관람하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석조전 낭만을 상상하다 작품 경우 16채널의 입체 음향을 설치하고 미디어 파사드 스크린의 비주얼 리터러시 요소들과 연동하는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 몰입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달랐었습니다. 물론 진주 촉성루와는 달리 덕수궁의 장소적 특성으로 주변에서 관람해도 몰입감은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이었다 하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프로젝션 매핑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노광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신경 써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석조전의 경우 석조전 정면을 가리고 있는 좌측, 우측 나무들이 보이시죠? 이 나무들이 아주 장애 요소이죠. 석조전 건물 전면을 관람객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스크린의 상당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비주얼 리터러시 요소들을 활용을 할 때 장애가 됩니다. 스크린이 이상하게 좀 속된 말로 망가진달까요? 잘라내지는 그런 아픔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터들을 분산시키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과
석조전 사이에 설치해서 영상은 전체 석조전 전면에 영상은 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앞으로 프로젝터를 설치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관람객들 그 뒤편으로 센터용 프로젝터는 그 관람객들 뒤편으로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음향 시스템은 정원 안에 원을 그리면서 설치하게 됩니다. 덕수궁 외부의 노광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작품 상영 시간 동안 소등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요. 가장 좋은 대안 아닌 대안은 정말 매력적이면서 몰입감 있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연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 사진에서 보는 것과 실제 물리적 공간에 들어가서 관람할 때와는 분위기는 정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 파사드가 시작되면 관람객들은 몰입되어서 찰나 같은 시간이 지나게 마련이라고 할까요? 물론 컨텐츠가 잘 만들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물리적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파사드 작업에선 장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공부가 늘 중요합니다.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고궁은 일종의 열린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남녀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고요. 넓은 의미로는 야외 다방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의 덕수다방 텍스트는 고궁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우려로 2, 3회 진행을 하다가 나중 삭제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덕수궁 석조전 해 떨어지면 다방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직후였습니다. 별다른 문화 공간이 없던 시절 고궁은 낭만을 키운 장소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낭만의 대화라는 낭만의 대화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원본 소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굳은 비 내린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한국에서 낭만에 대하여 저작권 사용 문제로 최백호 선생님께 음악 감독이 연락드렸는데 흔쾌히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신 원본 소스 영상과 나중에 실제 미디어 파사드로 구현된 영상을 비교하시면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매력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6채널 음향으로 관람객들은 실제 비가 오는 줄 알고 밤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림자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구두 발자국 소리도 걸어가는 그 지향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사운드를 느끼게 되어 몰입감은 배가 됩니다. 최대한 몰입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연출이 필요합니다. 석조전 낭만을 상상하다 전체 길이는 약 18분인데요. 지금 보신 소스 영상이 실제 구현된 그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포함해서 라이브 퍼포먼스 장면들 그리고 엔딩 장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식 가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버려 이제와 세상이 나에게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덕수궁 석조전 정면에 보이는 오약꽃, 자두의 순 우리말로 오약꽃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석조전이 완공되는 1910년 대한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석조전을 하나의 캐릭터로 삼아 그 마음의 공간을 드러내는 미디어 파사드, 낭만을 상상하다에선 백석의 시낭송, 국악, 현대무용, 탱고 등 라이브 퍼포먼스가 감성적 몰입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에선 꽃 피우지 못한 대한제국의 꿈을 상징하는 꽃잎들이 석조전을 휘감으며 세상 밖으로 휘날리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석조전
빛의 옷을 입다 축약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선 라이브 퍼포먼스도 없고 입체 음향도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건물, 그래서 다른 주제로 펼쳐진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흙내문 빛을 발하다를 공유 드립니다. 가로 110m이며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점과 선의 비주얼 리터러시 요소들을 최대화해야 하는 그런 최대화하는 컨텐츠를 연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합니다. 리퀴드 표현을 통해 즉 점과 선이 액체가 돼서 흐른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표현 방식입니다. 자연스럽게 가로축들을 분할해서 또 펼쳐져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골고루 분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3분 축약본 보시겠습니다.
물리적 시공간에서 스크린을 매개로 몰입형 멀티미디어 시공간을 구축하는 컨텐츠는 사실 미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이라는 말 자체에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이고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형식, 새로운 유형의 사업화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5강에서는 미래적인 실험 예술로 진화해온 미디어 퍼포먼스 사례를 공유하면서 스크린 기반 컨텐츠 구성과 연출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